전 세계 외신이 동시에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캄보디아에 대한 전면 제재 발표. 워싱턴, 런던, 방콕, 도쿄 모두가 그 뉴스를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CNN은 속보 자막을 띄웠습니다. BBC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로이터는 푸시 알림을 보냈습니다. 블룸버그는 경제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단 한 나라가 움직이자 국제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경고는 끝입니다. 행동으로 답합시다. 윤태준 외교부 차관의 그 한 문장이 외교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브리핑장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부는 즉시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경제 원조 협력을 중단하고 해외 자산 거래를 동결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4,300억 원. 그 돈줄이 끊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예산의 38%. 그 숫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330명의 한국인이 납치된 그 사건. 그 숫자는 더 이상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으며 부모였습니다. CNN은 한국의 결단은 외교가 아니라 정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민을 위해 세계와 맞서고 있습니다. BBC는 아시아의 한 나라가 국제 규범을 재정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런던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외교의 시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였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허락받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국제사회의 리더로 서 있다. 미국 국무부 브리핑룸에서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은 동의합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변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메모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들이 옳았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은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트위터는 폭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단독 행동을 비판하지 않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비판이 아니라 지지였습니다. 폭스 뉴스는 긴급 토론을 편성했습니다. MSNBC는 분석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CBS는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허락받지 않는다. 그들은 결정하고 세계는 따른다. 캄보디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리 집무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빠지자 외국 자본이 일제히 철수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사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태국 은행이 신용한도를 동결했습니다.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아침에 4,000리엘이던 환율이 저녁엔 6,000리엘이 됐습니다. 현지 은행은 마비됐습니다. ATM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달러를 찾았습니다. 리엘을 버렸습니다. 총리는 새벽 긴급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텔레비전 생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한국과의 대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대화의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단 한 줄로 답했습니다. 대화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동만이 남았습니다. 그 대신 UN 안보리에 긴급 제소문을 제출했습니다. 문서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민간인 납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즉각 개입 요청. 부제는 더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한 문장은 전 세계 외교관들의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UN 안보리 회의장. 뉴욕 맨해튼 UN 본부.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 영국 대표가 동시에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의장이 미국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치는 명백한 인도주의적 대응입니다. 그 어떤 국가도 자국민을 지키려는 결단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지합니다. 영국 대표가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동참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그날 밤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찬성 13, 반대 0, 기권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국인 납치 조직에 대한 공동 제재 및 군사 지원 승인.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국가의 군사 개입을 공식 허가한 문서였습니다. 의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유엔은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모니터 속 세계 지도에는 수십 개의 나라가 파랗게 빛났습니다. 특수임무전담팀 작전실.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건 제재 참여국의 표시였습니다. 미국이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영국이 따라왔습니다. 태국이 동참했습니다. 호주가 불을 켰습니다. 폴란드, 일본, 심지어 라오스까지. 지도가 점점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의 전염이었습니다. 현지 캄보디아 시민들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 부패한 정부는 두려워하지만 국민은 한국을 존경한다. 우리를 억압한 건 우리 정부였다. 우리를 구한 건 한국이었다.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코리아 세이브 캄보디아. 단 하루 만에 3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모든 플랫폼에서 1위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 미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CNN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우린 늘 미국이 세계를 지킨다고 배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불쾌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국제법 위반이다. 하지만 한국은 단호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장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된 발언문을 읽었습니다. 주권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죠. CNN은 한국 외교보다 생명을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동남아에 등장한 새로운 강국, 한국의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권력보다 국민을 택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새로운 외교의 탄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외교부 청사. 윤태준 차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차관님, 괜찮으십니까? 윤태준이 답했습니다. 우린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 확신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2장. 그 시각 특수임무전담팀 본부 회의실.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 작전 지휘관은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열화상 이미지가 떴습니다. 피해자 생존 신호 포착. 시엠립 외곽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위성이 건물을 스캔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내부를 투시했습니다. 생명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최소 2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윤태준 차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외교로는 안 됩니다. 협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그 순간 조용히 있던 국방부 관계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전국장이었습니다. 707 투입을 준비하겠습니다. 특수부대 출동 준비 명령을 하달하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군사작전입니까?
외교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군대를 보내시겠습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유엔이 승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촛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시민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캄보디아 내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언론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방콕 포스트는 일면 톱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를 한다. 베트남 국영방송은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새로운 외교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일간지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요청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정하고 실행한다. 태국 네티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포털 사이트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저렇게 못하나? 한국이 부럽다. 국민을 진짜로 지킨다. 우리도 한국처럼 강한 나라였으면 좋겠다. 방콕 시내 카페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봤습니다. 모두가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캄보디아 시민들조차 속삭였죠. 푸놈펜 거리에서였습니다. 노점상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 그들은 진심이야. 우리 정부보다 한국을 더 믿어. 한국이 우리를 구할 거야. 하지만 그 진심은 부패한 권력에게는 공포였습니다. 한국이 보낸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교 문서였지만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납치 조직의 위치와 피해자 명단을 24시간 내 제출하십시오. 협조하지 않을 시 독자적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정확히 24시간 뒤 한국은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장관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조차 그 조직과 결탁돼 있었으니까요. 뇌물을 받은 사람, 정치 자금을 받은 사람, 사업권을 나눠 가진 사람. 회의실은 공범들로 가득했습니다. 장관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가? 누가 뇌물을 받았는가? 누가 먼저 배신할 것인가? 회의실은 침묵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의 압박 외교가 시작된 것은 외교부는 공적개발 원조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변인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 규모는 4,300억 원. 연간 지원액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죠. 정확히는 38%였습니다. 도로 건설 프로젝트 중단, 병원 운영 지원 중단, 학교 건립 사업 중단, 농업기술 지원 중단. 모든 프로젝트가 멈췄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푸놈펜의 주식시장은 요동쳤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10분 만에 주가는 10% 떨어졌습니다. 30분 만에 20%였습니다. 1시간 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도에 나섰습니다. 일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싱가포르 자본이 철수했습니다. 홍콩 투자사가 손을 뗐습니다. 외신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블룸버그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돈이 빠져나가면 캄보디아 경제는 버티지 못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 없이 살 수 없다. 경제 의존도 38%.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단호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장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지원은 상호 신뢰에 기반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신뢰는 없습니다. 협력은 양방향입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협력이 아닙니다. 이제 협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윤태준 차관은 특수임무전담팀 전체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의실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707의 대기 명령을 하달하십시오. 모든 부대의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십시오. 그날 밤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 회의실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없는 회의실. 형광등만이 밝게 빛났습니다. 강무현 합참의장이 직접 참석한 긴급 작전회의.
군복을 입은 장성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캄보디아 지형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납치 추정 지역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선은 접근 경로였습니다. 녹색 표시는 퇴로였습니다. 강무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한 약속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데려오러 가는 겁니다. 작전명은 약속입니다. 그 한 문장에 모든 장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이름. 330명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있는 5천만 명의 믿음이었죠. 그 시각 인천의 한 빌라 앞. 가로등 불빛 아래. 늙은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영철 씨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내 아들은 봉사하러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갔어요. 학교를 짓겠다고 했어요. 우물을 파겠다고 했어요. 그런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납치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제 아들은 꼭 돌아올 겁니다. 이 나라가 지켜줄 겁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뉴스 전파를 탔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눈물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아들 사진. 그리고 그 한마디가 5천만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죠. SNS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 꼭 데려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십시오. 우리 군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3장. 한국 정부의 결단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백악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국무부가 따라왔습니다. 국방부가 동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밝혔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춘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니, 존중을 넘어 지지합니다. 필요하다면 전폭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건 동맹의 재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언론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CNN이 특집을 냈습니다. 폭스뉴스가 분석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MSNBC가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파트너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다. CNN 앵커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허락을 구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따른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폭스뉴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보수 성향 방송이 인정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MSNBC는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의 미래였습니다.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영국도 움직였습니다.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급히 소집됐습니다. 제목은 KATNWSD. 한국이 세상을 바꾸는 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장면이 나왔습니다. 707 특임단의 야간 훈련. KF-21 전투기가 등장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모습. 정밀 위성 시스템이 소개됐습니다. 지구를 내려다보는 한국의 눈. 내레이션이 이어졌죠. 영국 BBC 특유의 무게 있는 목소리. 이 나라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에 있다. 그들은 국민 한 명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모습이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리더를 보고 있다. 런던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그 방송은 하루 만에 유럽 32개국으로 재송출됐습니다. 프랑스가 방송했습니다. 독일이 번역해서 내보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모든 나라가 한국의 이야기를 방송했습니다. 유럽 전역이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와대 같은 총리 집무실. 그곳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국제 제재로 수입이 막히고 통화 가치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리엘화는 이틀 만에 20% 폭락했습니다. 사흘째는 30%였습니다. 나흘째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환전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달러를 찾았고 리엘을 버렸습니다. 리엘 지폐가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정부 퇴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푸놈펜 중심가였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물러가라. 한국에게 사과하라. 우리 국민을 억압한 건 너희들이다. 플래카드가 펄럭였습니다. 메가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무력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출동을 거부했습니다. 장성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한국의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는 플리즈 토크 투 코리아라는 팻말을 든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노인, 청년,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정부보다 한국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울며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췄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기 국민을 지켜요. 우리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한국. 우리도 구해주세요. 서울의 외교부 청사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태준 차관이 브리핑장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준비된 발언문을 펼쳤습니다. 우리 국민이 있는 한 작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협상은 끝났습니다. 대화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행동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국민을 데려올 것입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330명 전원을 데려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로이터가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경고하지 않는다. 그들은 행동한다. AP통신이 따라왔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블룸버그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 세계 표준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은 곧 세계의 법이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원이 따라왔습니다. 투표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찬성 412, 반대 6, 기권 17.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손을 들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됐습니다. CNN 패널들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설득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따라간 겁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의회가 이렇게 빨리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폭스뉴스 앵커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캄보디아 내부정보기관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총리 집무실에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발 금융 제재로 주요 은행 내시 기능 중단. 한국의 무역 라인이 끊긴 국가 12개국. 경제 손실 약 78억 달러. 추가 손실 예상치 120억 달러. 연쇄도산 예상 기업 2,300개. 실업자 증가 예상 15만 명. 총리는 분노했습니다.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제재가 아니라 폭력이다. 한국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다.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그러나 참모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한국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한 참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차관보였습니다. 총리님, 한국에 사과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총리는 그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유엔 본부. 의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의 결단은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책임이었습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지합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엔 존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프랑스 대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독일이 일어섰습니다. 일본이 따라왔습니다. 영국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변했습니다.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국가를 위한 기립박수. 그날 밤 서울 광화문 대형 스크린에는 유엔 결의 통과 소식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광장을 채웠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환호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정부가 왜 끝까지 버텼는지. 이게 나라구나. 이게 진짜 나라구나. 우리를 지키는 나라구나. 그녀의 말은 마치 한 나라의 대사 같았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클로즈업했습니다. 한국은 외교가 아닌 신념으로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미국이 놀라고 영국이 찬사하며 캄보디아가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을 지키는 정의를 실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챕터 3까지 작성했습니다. 각 챕터가 약 2,800자가 되도록 원본 스타일로 디테일하게 작성했습니다. 챕터 48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작성할까요? 제시도 Y 계획했다. 챕터 4-8을 원본 스타일로 작성. 좋습니다. 계속해서 챕터 4부터 챕터 8까지 원본 스타일 그대로 각 챕터당 2,800자씩 작성하겠습니다. 챕터 4장. 서울 국방부 청사 새벽 2시. 불이 켜진 건물. 모든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즉시 작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지만 그 한 문장은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의 책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워싱턴 국방정보국은 한국의 최신 전력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DIA 본부였습니다.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K 밀리터리 파워. 한국 군사력 평가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F-21 차세대 전투기, FA-50 경공격기, 707 특임단,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 위성 정찰망, 독자 개발 시스템, 사이버 작전사, 사이버전 능력. 한국은 단일 국가로는 드물게 독자적 전면 작전 능력을 보유함. 동맹 없이도 작전 수행 가능. 미국의 지원 없이도 독립작전 가능. 그 보고서는 미 의회와 나토 본부로 전달되었습니다. 백악관에도 올라갔습니다. 펜타곤이 검토했습니다. CNN 앵커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그날 밤 영국 국방성 브리핑도 열렸습니다. 런던 국방부 청사.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국제공조작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우리는 그들의 판단을 지지한다. 영국군은 한국의 작전을 전폭 지원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보를 공유하겠다. 런던 현지 언론은 이 발언을 21세기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라 평가했습니다. 타임즈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가디언이 사설을 썼습니다. 텔레그래프가 특집을 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푸놈펜 전역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전력은 끊기고 시위대가 도심을 점령했습니다. 발전소가 멈췄습니다. 송전이 중단됐습니다. 신호등이 꺼졌습니다. 가로등이 사라졌습니다. 정부 청사벽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스프레이로 크게 쓴 글자. KISWC. 코리아 이즈 세이빙 월드 시티즌. 한국이 세계 시민을 구한다. 그 문구 하나가 정권을 마비시켰습니다. 낙서였지만 선언이었습니다. 부패한 장관들은 도피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시민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제복을 벗었습니다.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언론도 연일 보도했습니다.
하노이 국영방송이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방콕 포스트가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태국 방송은 생방송으로 KF-21의 훈련 영상을 틀었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장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정밀 타격 장면.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기다. 방콕 시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젊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그들은 국민을 지키는 진짜 나라예요. 우리 정부도 배워야 해요. 캄보디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총리는 결국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텔레비전 생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률은 10%도 안 됐습니다. 한국 정부에 사과드립니다. 모든 납치 조직을 해체하고 피해자들을 즉시 송환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방송 중에도 시위대가 청사를 포위했습니다. 국제 언론은 그것을 항복문이라 불렀습니다. CNN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BBC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항복. 맥기. 그 시각 서울공항에서는 귀국 준비를 하는 공군 수송기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C-178 수송기. 경납고에서 나왔습니다. 활주로에 줄지어 섰습니다. 조종사들이 탑승했습니다. 엔진이 예열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전본부에서였습니다. 우리는 협박하지 않았다. 우린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그 말은 뉴스로 전해져 수백만 명의 댓글을 불러왔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 이게 국가다.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군대 최고. 대한민국 만세.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단독작전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국은 지원할 것입니까? 미국 대변인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준비된 발언문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동맹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입니다.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그 한 문장은 미국 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유엔 총회 의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본부 대강당. 각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결단은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새로운 정의의 모델입니다.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회의장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몇몇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독일 대표가 따라왔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석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린 그저 국민을 지킨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짧은 답변에 전 세계가 침묵했습니다. 당연한 일.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제재를 발표한 지 48시간 만에 캄보디아 통화리엘은 40% 폭락했습니다. 거래소 전광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자금이 빠졌습니다. 중국 투자가 철수했습니다. 싱가포르 은행이 손을 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는 일제히 부도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무디스가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피치가 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경제가 아니라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긴급 뉴스 자막을 띄웠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두려워한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한국이었다. 한 나라의 신뢰가 한 나라를 무너뜨렸다. 워싱턴 포스트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서울이 명령하고 세계가 움직였다. 뉴욕 타임즈도 따라왔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됐다. 한국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외교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변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책임. 그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오히려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감정이 없는 정의. 흔들림 없는 원칙. 그날 오후 미국 국무부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은 외교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유엔은 더 이상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결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가 추가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을 국제안전 파트너 1순위 국가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닌 한국. 챕터 5장. 한편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한국 국기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구호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어요. 한국은 영웅이에요. 그 장면은 전 세계 SNS를 뒤덮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공유됐습니다. 트위터에서 바이럴됐습니다. CNN은 그 영상을 오늘의 희망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앵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국의 결단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를 멈추면 금융이 멈췄습니다. 금융이 멈추면 정부가 마비됐습니다. 정부가 마비되면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완벽히 설계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도미노였습니다. 태국의 한 기자는 말했습니다. 방콕에서 보도하는 특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네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태국, 베트남, 라오스가 자국 내 불법 조직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마스 안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날 밤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는 조용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하 작전실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캄보디아 내 납치 조직 완전 붕괴. 한국인 전원 안전 확인. 생존자 328명. 사망자 2명.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2명. 그 숫자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작전 부장이었습니다. 우린 결국 해냈습니다. 328명을 구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명을 위한 묵념. 그건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신념의 확인이었습니다. 미국 CNN의 앵커가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저녁 뉴스였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허락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하고 세상은 그 행동을 따라갑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 한국의 국기가 전 세계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프놈펜의 밤하늘. 불타던 국경 도시의 전등이 꺼지고 새로운 깃발이 걸렸습니다. 한국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캄보디아 국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태극기가 함께 걸렸습니다. 그 아래 적힌 문장 하나.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건물 정문에는 수십 개국의 국기가 펄럭였지만 그중 가장 많이 흔들린 깃발은 태극기였습니다. 시민들이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들. CNN은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엔 승인 이후 전 세계가 한국을 지지한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유엔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의 독자 개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였습니다.
의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동은 인류의 정의를 대표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 증명했다. 그 한 문장은 새로운 국제 규범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릴 문장. 한국은 이제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 날 성명을 냈습니다. 브리핑룸이 만원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그들의 판단이 국제사회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 발언은 세계 외교관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따른다. 그 말의 무게.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특대 활자였습니다. 워싱턴은 이제 한국의 결정을 기다린다. 뉴욕 타임즈도 따라왔습니다. 권력의 이동. 영국 런던 의회에서도 특별 토론이 열렸습니다. 하원이 모였습니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야당 대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을 보고 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의회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함께. 영국 BBC는 그 장면을 역사적인 순간이라 표현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챕터 6장. 반면 캄보디아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청사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시민들은 한국 대사관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헬프, 코리아, 세이브 어스. 그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코리아 릴리프 존이라는 표식이 붙었습니다. 한국 구호지역. 한국의 존재 자체가 안보의 상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용산에서는 합동참모본부와 외교부 그리고 국정원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 기관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세웁니다. 정의를 실천합니다. 그 짧은 발표가 끝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브레이킹 뉴스 자막을 띄웠습니다. K-레드 디파인즈 파워. 한국이 힘을 재정의한다. 힘으로 세운 평화. 그 문장이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즉시 성명을 냈습니다. 하노이 정부 청사. 한국과 공동 치안 협력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겠다. 태국은 자국 경찰청 내에 K마스 대응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방콕 경찰청에 현판이 걸렸습니다. 라오스는 자국 헌법 개정안에 한국식 인질 대응 모델을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꿨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예요. 국가에 대한 믿음. 그의 목소리가 끝나자 전 세계 방송에서 KATUST라는 해시태그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신뢰를 얻은 날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제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한국의 제재 발표 후 불과 5일 만에 리엘화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폭락했습니다. 전국 은행 중 3분의 1이 문을 닫았습니다. 파산 신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버틸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한국이 끄는 건 돈줄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국제결제망에서 캄보디아는 더 이상 상대되지 않았습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캄보디아 주요 은행 12곳을 국제거래 제한 목록에 올렸습니다.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영국은 인도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기업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독일이 따라왔습니다. 유럽의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르몽드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한국의 결단이 한 나라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의 무게였다. 필요한 조치였다. 푸놈펜 거리에는 군인 대신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사관 앞에 모여 외쳤습니다. 세이브 어스, 코리아. 한 젊은 청년은 피 묻은 손으로 종이 팻말을 들었습니다.
다친 손이었습니다. 우린 부패한 정부의 포로가 아니에요. 한국처럼 자유롭고 싶어요. 한국처럼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 장면은 국제뉴스에 그대로 방영됐습니다. 편집 없이 생중계됐습니다. CNN 앵커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이제 희망의 언어가 됐습니다. 자유의 상징이 됐습니다. 챕터 7장.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회의에 참석했지만 그들의 마이크는 꺼져 있었습니다. 발언권이 박탈됐습니다. 회의장 뒤편. 유엔 의장이 조용히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동은 법보다 정의에 가까웠다. 절차보다 생명을 택했다. 그 순간 캄보디아 대표단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대변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을 물을 뿐입니다. 정의를 실천할 뿐입니다. 그 말이 전해진 직후 캄보디아 증시는 전면 폐쇄됐습니다.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빠진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의미가 없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언론은 캄보디아 사태의 교훈이라는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과 맞서는 건 어리석음이었다. 자살행위였다. 태국 네이션 텔레비전은 KA 쉴드라는 제목으로 2시간짜리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황금 시간대 편성이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의 군사력이 나왔습니다. 정보력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외교의 치밀한 네트워크가 분석됐습니다. 전문가가 해설했습니다. 마지막 자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화면 가득 글자가 떴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건 힘이 아니라 신뢰다. 한국은 그 둘을 모두 가졌다. 푸놈펜 정부 청사 앞. 폐허가 된 건물. 한 장관이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공식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사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정부군은 항복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새벽 캄보디아 총리는 비밀리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전용기를 탔습니다. 서울 외교부는 단 한 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린 이미 경고했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 전 세계 외신들이 동시에 브레이킹 뉴스 자막을 띄웠습니다. K-레드 디파인즈 파워. 한국이 힘을 재정의한다. 힘으로 세운 평화. 그 문장이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즉시 성명을 냈습니다. 하노이 정부 청사. 한국과 공동 치안 협력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겠다. 태국은 자국 경찰청 내에 K마스 대응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방콕 경찰청에 현판이 걸렸습니다. 라오스는 자국 헌법 개정안에 한국식 인질 대응 모델을 반영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하나의 국제 표준이 된 겁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펜타곤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판단은 이미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들의 정보는 우리의 정보입니다.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이 따라왔습니다. CNN 앵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였습니다. 이젠 워싱턴이 서울의 허락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자발적인 집회였습니다. 이게 나라다. 우리가 세상을 바꿨다. 대한민국 만세. 그들의 외침은 자부심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국 주요 도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켰다는 주제로 시민 자발 추모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부산, 대구, 광주. 모든 도시가 촛불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버지가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영철 씨였습니다. 돌아온 아들과 함께였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아들을 위해 움직였어요. 땡큐 코리아. 코리아 세이브드 어스. 그 외침이 SNS를 타고 번지자 트위터에 전 세계 실시간 1위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해시태그 KASDUS. UN 긴급기자 회견이 다시 열렸습니다. 뉴욕 본부였습니다. 의장은 담담히 선언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대한민국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모델을 기반으로 인도적 개입 헌장을 채택합니다. 코리아 프린시플을 인정합니다. 그날 국제법의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헌장이 개정됐습니다. 무력 사용 금지 조항 뒤에 한 줄이 추가됐습니다. 단서, 국민 보호 목적의 개입은 예외로 한다. 코리아 클로즈. 이 한 문장은 세계 질서를 바꿔놓았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황실이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단독으로 국제 신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외교력은 기존 동맹 구조를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한 장성은 말했다. 합참 부의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은 처음으로 뒤따라가는 쪽이 되었습니다. 챕터 8장. 영국 의회에서는 새로운 결의문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원 본회의였습니다. 한국형 위기 대응 매뉴얼 채택.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찬성 532, 반대 18. 영국 공영방송은 이를 21세기 가장 효율적인 국가 운영 모델이라 평가했습니다. BBC가 특집을 냈습니다. 런던 거리에선 시민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카딜리 서커스에서였습니다. 한국은 힘과 도덕성을 동시에 갖춘 나라예요.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국제안보포럼이 열렸습니다. 엘리제궁 근처 컨벤션 센터.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코리아 독트린 행동하는 정의. 포럼 연단에 선 미국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하버드 교수였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외교의 새로운 교과서입니다. 그들은 협상을 벌이고 실천으로 정의를 세웠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연구 대상이자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푸놈펜은 완전히 한국의 지원하에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공병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이 인프라를 복원했습니다. 도로를 깔았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임시병원을 세웠습니다.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캄보디아 어린이들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달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구원자라 불렀습니다.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서울에서는 새로운 외교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안전벨트를 주도합니다. K-세이프티 네트워크.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조직. 한국, 태국,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가 K마 안보협의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첫 회의에서 각국 대표는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특대 활자였습니다. 한국은 오늘 세계의 리더가 되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말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관찰하지 않는다. 세계는 한국을 따라한다. 서울의 밤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여의도 한강에서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 KATNWS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형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광판이 빛났습니다.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저 국민을 지켰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단순한 진심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날 세계는 새로운 리더십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힘이 아니라 신뢰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UN 본부. 전 세계 언론이 한국 대표단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카메라가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님, 한국은 이제 어떤 나라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단의 수석 외교관은 미소를 지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우린 여전히 같은 나라입니다. 단지 세상이 이제 그걸 알게 됐을 뿐이죠.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례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소집됐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한미전략 동등 파트너십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기존의 동맹국 개념을 넘어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 평등국으로 인정한다. 동등한 파트너. 그 조항 한 줄은 냉전 이후 미국 외교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CNN은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제목은 더 코리아 모먼트, 세상을 바꾼 한 나라.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역사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세상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입니다. 다큐멘터리에는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장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위성 영상, 그리고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하루 만에 1억 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 트렌딩 1위. 그 시각 서울 용산의 합참 지하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캄보디아 복구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한국 공병대가 도로를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주민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보고를 받으며 말했다. 우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부릅니다. 그 말에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인류작전이었습니다. 구출작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신정부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임시정부 청사에서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식으로 새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한국을 모델로 삼겠습니다. 새국기 개양식에서 아이들이 부른 노래는 한국의 아리랑이었습니다. 한국어 가사였습니다. 국제 기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문명의 교체였습니다. 미국 펜타곤에서는 한국 국방부와의 영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회의실. 미국 합참의장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우겠습니다. 그들의 작전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합니다. 교본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케이마스 안보 연합훈련이 정식 승인되었습니다. 훈련 명칭은 오퍼레이션 아틀라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태국, 그리고 필리핀이 참여했습니다. 8개국 연합. 훈련의 사령탑은 한국이었습니다. 한편 런던 금융가에서는 새로운 경제 지표가 등장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케이마 인덱스. 한국의 외교 경제적 영향력을 수치화한 이 지표는 달러와 유로 사이의 제3기준 통화로 지정되었습니다. 원화의 부상.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면 톱 기사. 이제 세계는 원화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서울의 거리는 축제였습니다. 광화문, 명동, 부산, 대구. 도시마다 전광판에는 같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세상의 기준이 되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외쳤습니다. 우린 해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꿨다. 한 시민은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세운 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됐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입니까?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미국 대변인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하지만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겁니다. 그 대화는 다음 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바이럴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장이 남았습니다. 미국이 놀란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이제 허락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동시에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K with rules. 한국이 규칙을 만든다.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이 나라의 모든 세대를 꿰뚫는 신념이었습니다. 1950년의 참화 속에서도 2025년의 작전실 안에서도 한국은 단 한 번도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단의 한 대원이 귀국 후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백시운 요원이었습니다. 공항 인터뷰였습니다. 우린 싸운 게 아닙니다. 그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데려온 겁니다.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대한민국의 힘을 설명했습니다. 힘은 무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신뢰에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약속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푸놈펜의 폐허 위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발전소, 한국이 세운 병원, 한국이 지은 학교,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생긴 초등학교 이름은 코리아 호프, 희망이었습니다. 첫날 교실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첫 단어는 뭘까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그 소리가 교실을 넘어 도시 전체로 번졌습니다. 미국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외교부 대변인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새로운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저 더 많은 이들을 함께 데려갈 뿐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유엔 회의록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조항 옆엔 작은 문구가 적혔습니다. 코리아 원칙, 더 코리아 프린시플. 이제 인류의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기록된 것입니다. 서울 상공에는 불꽃이 터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심장처럼 뛰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게 진짜 나라다. 노년의 시민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린 해냈구나. 드디어 우리 시대가. 카메라는 천천히 서울 야경을 비쳤습니다. 끝없는 빛의 강물 위에 하얀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세상을 다시 정의하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태극기의 붉은 원이 천천히 빛을 발했습니다. 그 붉은 원은 한 나라의 심장이었습니다.